자, 예의 바르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옷도 붉은색. 근데 이거를 나스닥으로 이해할 것이냐, 한국 증시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 또 분간이 되는데. 네네. 미국 시장 일단 우리 한번 보죠. 중국 시장부터. 네,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그냥 이제 결론부터 그냥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좀 쉬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글로벌 해외 증시는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었다 정도 일단 참고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국에서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요일에 말씀드렸죠. 이 네. PMI, 제조업 PMI 지수는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15개 종목 중에서 한 12개, 뭐 한 80% 정도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제조업 PMI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이 제조업 PMI는 48.1을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50 이상이냐 50 아래냐에 따라서 확장과 수축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그래도 살짝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네. 지난번에 46에서 이번엔 48.10이니까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락다운 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어지면 6월 달에 이 부분이 좀 더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달 지표도 한번 우리가 좀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50 위로 올라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위안화가 위로 살짝 튀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6.67 위안 정도에서 6.7 위안 정도로 위로 이렇게 좀 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그리고 튀었다가 그래도 급격하게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 어쨌든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여전히 우측 국면에 있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약간 약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의 일봉의 흐름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뭐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화요일에는 이제 양봉을 만들어 놨다가 그다음에 어제는 자신 지표 PMI 지표가 살짝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약간 장중에 밀렸다가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약보합권 정도로 회복하는, 그래도 중국 증시는 여전히 에너지가 뭐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주가는 이렇게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괜찮은데요. 일단 이제 애플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체인 재편에 따라서 중국에서 자꾸 이제 좀 돈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공장들을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고 아니면 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타격을 줄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또 애플의 아이패드도 또 공장을 또 이제 바꾸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계속 중국 쪽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중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이제 MACD 주봉 오실레이터는 그래도 4주 연속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음봉이 짧아지는 그러한 그림으로 마무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봉으로 바뀔 것인지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면 음봉에서 또 다시 음봉의 길이가 길어질 것인지 이제 변곡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에너지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아직까지는 견조한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중국부터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제 큰 이벤트가 2가지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파월 의장, 이 두 분이 이제 오래간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에서 입김이 이렇게 작용해서 통화 정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만나지 않죠. 만나면 사실 이제 약간 압력을 가하는 느낌처럼 이제 보일 수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나요? 그때 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할 때
배석을 시켜서 딱 지켜보게 만드는 그런 우리나라도 그때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잘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잘 만나지 않는 두 분이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아마 인플레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몸이 좀 잠깐만 좀 급했다? 아니 네. 근데 지금 솔리타리님이라고 네네. 봐야 되겠죠? 파워를 혼나고 있다. 근데 가짜 진짜 딱 그건데. 그래 손을 딱 모으고 계시네. 저 바이든이 파월 지금 이게 최선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물가 못 잡아 뭐 이런 거. 손 딱 모으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물가 더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죠? 네. 하려고 불렀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쉬는 사이에 첫 번째 거래일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지금 보시면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겠다. 근데 연준의 독립성은 존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의미 있습니다. 없는 얘기인데, 네네. 이거.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 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잘 이끌어 달라. 그럼 결국에는 물가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달러화가 뭐 강세를 그 영향에 보였다. 뭐 이런 게 이제 연합 인포맥스의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도 어제 중요한 선거가 하나 끝나긴 했는데, 이제 그 10월 그 가을쯤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곤두박질 치고 있어서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만남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쉬는 때 미국 증시는 이 부분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이제 크게 준 부분은 그 JP 모건이라는 뭐 글로벌 가장 넘버원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투자은행이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CEO가 지금 보시면 이코노믹 워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워닝은 경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그 키맨의 네. 오늘의 영어 한마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그래서 네, 이코노미는 잘 아실 겁니다. 경고는 잘 모르셔도 그죠?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뭐 이렇게 그 우리 8.15 모니터 가족분들의 영어 실력을 너무 낮게 봤나요? 그럼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according to 이렇게 뭐뭐에 따르면 이거 좀 어렵네. 네네네.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그렇죠.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워낙 제이미 다이먼이 이 월가에서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뛰어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JP 모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허리케인에 대비해야 된다면 저는 허리케인을 우리나라가 잘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미국은 근데 허리케인이 한 번씩 잘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허리케인이면 상당히 아마 뭐 무서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 195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6 정도, 65 정도의 나이인데 이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다 금융인 출신이고 뭐 이분은 이제 시티의 회장의 제안으로 이제 금융권에 발을 들여서 시티그룹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뭐 스미스 바니 시티그룹 대표를 역임을 했다. 그리고 2000년도에 JP 모건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JP 모건 체이스 CEO였는데 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2년이니까 지금 거의 한 15년, 16년 동안 JP 모건의 이사회 의장과 CEO를 겸임하면서 아주 막강한 뭐 입김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는 먹구름이 올 수 있다, 그 폭풍우를 몰고 올 구름이 있다라고 했는데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허리케인이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줬다라는. 근데 그 이유를 든 게 보시면 밑에 노란색을 보시면 양적 긴축 QT,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려한다라는데 이거 우리가 전혀 처음 듣는 요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좀 더 강력한 뭐 뭔가 허리케인이 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좀 오늘 새벽에 위축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쉬는 사이에 이틀에 큰 이벤트 2개를 정리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이게 허리케인이 네. 그냥 제가 알기로는 네. 허리케인이 그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갑자기 헷갈렸어. 그 뭐지? 토네이도하고 헷갈렸어. 네네.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말씀. 토네이도는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겨버리는데 허리케인은 뭐 그냥 태풍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 뭐 센 태풍 정도로 그렇지. 생각하시면 폭풍우보다는 더 네네. 거대한 규모의 네. 어떤 앞으로 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어쨌든 한번 계속 지표라든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JP모건 CEO가 한마디 한 거니까요. 네. 뭐 단순 겁 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워낙 월가의 자. 그 투자의 대가들도 네. 의견들이 이렇게 서로 좀 다르죠. 반반으로 나뉘어져 네네네. 가지고 네. 자, 뭐 그렇게 이제 허리케인이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드디어 이제 6월 1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근데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개선되는 그런 움직임이고 중국과 다르게 제조업 PMI가 56.1을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의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미국은 이 지표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살짝 고개를 한번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요 그림이 될지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컨센서스가 예측치가 54.5였는데요. 지금 56.1, 시장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제이미 다이먼 CEO가 살짝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지표는 경기에 지금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중에 사실 나스닥이 1% 이상 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낙폭을 좀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이제 항목들을 보면 신규 수주 같은 부분들 상승을 했고요. 네. 생산 쪽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회복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또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고용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위축 국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달 우리 또 제조업 PMI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서 한번 보시죠. 지금 금리가 위로 한번 팡, 또 한번 팡, 우리가 쉬는 사이에 두 번 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벤트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바이든과 파월의 해동으로 인해서 한번 튀었고요. 그 다음에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에 따라서 또 한번 튀면서 두 번의 이런 큰 국채금리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안정을 찾던 2년물 국채금리가 2.5% 아래에서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갔다라는 거.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빵 회동 때 터지고 제이미 다이먼 코멘트 나오고 두 번째 빵 이렇게 터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덧 다시 2.9% 올라왔네. 네, 2.9%로 이게 다시 또 3% 가깝게 좀 안정을 찾는 듯 하더니만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에 좀 취약한 애들은 또 오늘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 미리 또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네. 미국 나스닥 보면은 이게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느낌적으로 네네. 제가 관심 있는 거 보니까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그러한 이제 아직까지 숫자는 크게 없는데 성장의 이 프리미엄이 그치, 많이 메타버스 네네. 관련된 이런 주식들 그런 보니까 주식들이 오늘 바이오 쪽도 네, 그렇고.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장을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달러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달러도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빵 텄고요. 튀었고 두 번째로 빵 튀면서 우리가 달러가 약세로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수급도 우리나라 살아나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대 포지션으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오늘 외국인 수급은 일단은 최근에 우리 며칠보다는 약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또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오늘 시장을 맞이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달러가 강세로 약간 전환이 되었다. 이거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자재 쪽인데요. 원자재 쪽은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쉬는 날에는 이게 다시 120불 가깝게 119, 118 위로 막 넘어서길래 이거 인플레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는
115 정도 수준으로 다시 좀 또 떨어져줘서 그나마 유가는 조금 올랐다가 안정을 찾는 모습이라서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 우리 원화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이게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져줘야 좋은 건데,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시 원래의 흐름으로 좀 회복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화요일 날 보시면 양봉으로 살짝 이제 올라가려는 그림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윗꼬리 달고 살짝 밀렸는데요. 아마도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 하단부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흐름으로 달러가 지금 강하니까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 일단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가 약세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은 주춤할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오늘은 조금 쉬어갈 그림 정도 한번 큰 그림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예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또 장중에 또 뭐 어떤 우리 뉴스가 임팩트가 있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또 반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출발이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상하는 걸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와 근거로 이런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시장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쵸. 어떤 일들이 네. 벌어지는지, 네, 어떻게 이게 예상이 되는지. 매일매일 지켜보고 경험을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지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그 감각이 내공이 쌓이지 쌓일 것 않을까. 같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언젠가는 뭐 나이가 들 것이고, 그러면 방송계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 바리로 가족분들 스스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매일매일 알려드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지켜보시다 보면 스스로 아마 그런 아니, 힘이. 옆에 우리 네. 815 시니어 반으로 다시 하나 만들어서. 또 많이 하나 생기나요? 그치. 그러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 연장이 될 것 그치. 같은데. 네. 그 후배들한테 이 자리는 물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힘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또 배려를 해주시면 대표님 감사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그 파월 그 얘기하면서 홍홍홍님 그 보니까 우리 키메님 그 자꾸 저 우리 임 대표 앞에서 긴장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시고 쫄지 마라. 근데 그 이제 우리 저 키메님하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친하지만 좋아하고, 이 방송이 우리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길단 말이야. 1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지루해질까봐 네네네. 제가 자꾸 이렇게 제가 탁탁, 그러니까 좀 다른 미련을 분들에 약간, 비해서 네. 더 많이 자꾸 그 웃음 포인트가 네네네. 됐든 아니면은 공격의 포인트가 됐든 자꾸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파이노모니터 가족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네, 대표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저를 많이 아껴주시죠. 네네. 아침부터 하기 얘기 I love you.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네네네. 그렇게 한번 해서 보면, 방금 이제 어쨌든 좋은 그림보다는 약간 살짝 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도 오늘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은, 어제는 제가 살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졌는데, 오른쪽 끝을 한번 보시면 살짝 고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방향을 살짝 바꾸나라는 긴장을 했는데, 오늘 제가 7시에 캡처해 놓은 건데요. 당이 다시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랐다가.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뭐 주식 시장은 이틀 연속 좀 재미가 없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는 채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 최근에 우리가 좀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살짝 쉬어가는 정도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은 하지만 그래도 의심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힐드가 계속 정말 이렇게 추세적으로 꺾일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정말 매수를 하게 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 지표를 네. 연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스프레드가 꺾였으니까 좋을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렇죠. 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기 드물게 이제 미국 시장의 심리는 회복이 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죠? 파월 뭐 연준의 의장의 회동, 그다음에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익스트림 피어의 거의 끝단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잘하면 이제 극단적인 공포에서 그냥 공포 구간으로 살짝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25 정도 수준까지 가장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투심은 살짝 바뀌고 있다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나스닥 지수의 오늘 장중에 변동성의 흐름인데 뭐 이렇게 쭉 1% 이상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뭐 변동성이 장중에 좀 큰 그림이었는데 좋았던 내용 그리고 좀 부정적이었던 내용들이 혼재되면서 오늘 나스닥 증시는 변동성이 컸고 종가 기준으로는 뭐 0.7% 정도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빅테크 관련주들이 오늘 성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림이죠. 금리가 좀 튀다 보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 페이스북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이렇게 조금 빨간색 그림이 좀 진한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조금 강한 그림은 역시 아마존이 그나마 조금 버텼던 모습이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섹터 여기가 에너지 섹터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하반기 전략 중에 하나가 소비 양극화 쪽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이제 우리 투자 전략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새벽에 가장 뚜렷한 강세 흐름으로 미국이 마감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나라 관련된 뭐 에너지 업종, 뭐 S-오일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의 일봉 차트인데요. 뭐 하락 추세대를 뚫고 올라온 다음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죠. 하루 이틀 지금 쉬어가면서 양봉 이후에 이틀 동안 음봉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아직까지 추세가 다시 나빠졌다기보다는 추세대를 돌파한 이후에 살짝 쉬어가는 그림 정도 이 캔들로 봤을 때는 그러한 그림이고요. 2주 연속으로 주봉의 에너지도 좋아지는 추세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완전히 뭐 흐름이 뒤바뀌었다 뭐 그런 그림보다는 최근에 에너지가 올라오고 살짝 쉬어가는 그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 제일 끝단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혹시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숫자를 좀 키워드리면 10573입니다. 그렇죠? 지금 연초 이후에 1월 3일부터 연초 이후에 제가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을 가지고 왔는데 가장 큰 금액 보통 우리 다마라고 표현하면 힘들죠. 다마? 아닙니다. 이거 일본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누가 썼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그러면 안 되지. 큰 단위로 가장 큰 금액으로 화요일 날 근데 다마가 구슬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큰 1조 이상이 1조 넘는데 투자됐으니까. 지난번에 1조 200억 정도 들어온 이후로 가장 연초 이후로 큰 금액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2천억, 3천억 들어오다가 숫자가 빵 튀었죠.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외국인들이 살아나네. 이런 기사들이 어제 그저께 우리가 쉬는 동안 많은 기사들이 그런 기사 나왔습니다. 돌아온 외국인 뭐 1조 넘게 담아 뭐 이런 나왔는데 여기에 살짝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우리가 5월 말, 11월 말이면 1년에 2번 정도 있는 MSCI 반기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월 말, 11월 말 두 차례가 있거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지난 화요일 날 그 수급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시부터 여기가 3시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후 3시 반 장 종료 여기인데 여기까지는 보시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나요? 한 5천억 정도 되겠죠. 6천억 미치니까 그죠? 5천 한 500억 정도 된다고 보죠. 근데 요 3시 반 이후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금액이 한 방에 이렇게 5천억 이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요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요 리밸런싱 영향으로 패시브적인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럼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종목을 살까요? 시가총액 뭐 300이, 400이 있는 종목을 살까요? 아니면 상위 종목들 쉽게 살 수 그렇죠.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수급은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부터 먼저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외국인 금액 기준입니다. 요거는 금액 기준으로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집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될 만한 종목을 골라서 딱딱 샀는 금액이 한 5천원 정도 있었다면 나머지 5천원 금액은 그냥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자금이 대부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 화요일 날에 외국인 1조 딱 찍힌 걸 보고 외국인들의 컴백, 그리고 뭐 대형주 쪽에서 강하게 돌았으니까 그 대형주 중에 한번 뭐 찾아볼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한번 그래서 이제 그려왔는데 연초 이후에 그래도 이게 5,500억 뭐 이상으로 이렇게 5조 5천억이죠. 5조 5천억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외국인 순매도 누적이 이제 컸었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며칠 동안 매수가 들어오면서 4조 원대로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요. 4조 정도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개인 투자들의 매수가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기관들이 조금 살아나주면 좋은데 요즘 기관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관망 거의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이 살짝 아쉽네요. 투신 정도만 약간 뭐 사고 있나? 뭐 연기금이라든지 사모가 거의 관망 정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기관 쪽이 아쉽네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화요일 날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드렸고 어쨌든 들어오는 수급을 이제 살짝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동차 쪽이 눈에 띄고요. 기아, 모비스, 현대차. 그 다음에 빨간색은 2차전지입니다.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LNF. 뭐 자동차와 2차전지 쪽 뭐 이렇게 좀 들어왔다 정도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화요일 날 그 놀랬던 게 현대모비스인가 사실 기아나 현대차가 오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현대모비스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네네. 예, 자동차 섹터를 좀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네네. 자동차 섹터를 들어왔는데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지난 화요일에도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봤지만 뭐 환율 효과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 그다음 미국 진출하는 이슈 때문에 성장이 좀 나올 거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 저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완성차라든지 또 부품주 중에 대형주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또 상승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또 한계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요일 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매수 강도 기준으로 업종을 제가 이제 그려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보면 자동차 부품 업종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동차 부품 업종은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와 있죠. 기관들은 크게 안 잡혔지만 외국인들은 자동차 완성차 쪽 위주로 있는 자동차 업종을 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들어온 것은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대적으로 저는 좀 자동차 부품 쪽을 조금 더 우리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 아주 안 움직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몇 개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집중할 종목들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화요일 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장비 쪽입니다. 전기 장비 쪽이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가장 강력한 매수 강도가 이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여전히 이들 쪽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 에너지 업종, 그죠? 유가가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너지 업종 쪽으로도 모멘텀 괜찮고요. 그 다음 화학 업종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 화학 기관들이 화학 쪽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다. 여기는 뭐 LG화학, 뭐 OCI,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 태양광,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떤 실적 추정치와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전기장비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지금 대부분이 그냥 횡보하고 있는 업종들이 많은데 먼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전기장비 업종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이익이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점을 계속 우상향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 전기장비 업종은.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아주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종목들이 그러면 들어가 있을까?
자,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싸다라고 전력 장비 관련해서 싸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LS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때 기억나시나요? 뭐 전기, 뭐 일렉트릭 이런 쪽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기억하는 게 채팅창에 LS는 대주주 관련해서 뭐 약간 리스크 있는데 괜찮나요?라는 그 부분을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기업 내에서 하고 있는 영업에 있어서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내용이면 그건 일시적인 이슈이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LS 쪽으로는 최근에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 부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뭐 중공업, 전기 이런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업황이 좋고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급은 이 두 종목으로 지난주 화요일 날 더 강하게 집중이 되었다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목이라 그러고 세 종목에다가 화살표를 치라고 어디를 보라는 거야, 두 개가. 자, LX 일렉트릭, LS, 비나텍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비나텍은 손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시고 있네요. 네. 네, 손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LS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릴 만한 자리가 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LS는 그때도 이제 우리 대표님도 한번 요 코멘트를 그날 이제 주셨는데, 지주회사라서 좀 디스카운트도 받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주회사는 약간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가치를 좀 할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제조업보다는 약간 사업회사보다는 좀 할인돼서 거래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그 할인되고 있는 자회사들이 업황이 어떤지가 핵심이겠죠, 지주회사는. 그래서 그 아랫단에 이제 회사들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회사가 LS 전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선을 만드는 회사겠죠. 그죠? 그래서 전선이 업황이 좋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전선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시장이 커지게 되면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그 이제 전기를 실은 나라는 전선은 계속해서 이제 인프라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선 쪽 업황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라는 자회사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배전 같은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가 쓰지 않던 전기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과거에 있던 인프라 가지고는 그거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셧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고, 자, 이 이야기를 그날도 해드렸습니다. 이제 대동이라든지 TYM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는데, LS가 LS 엠트론이라는 농기계 회사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이 LS 엠트론이 바로 이제 트랙터라든지 농기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당연히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력 자회사들 대부분이 이제 업황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니코동 재련이라고 구리를 재련하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 4개 정도가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LS의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크게 전선, 일렉트릭, 엠트론, 그다음 IND는 이제 부동산 개발 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제외하고요. 나머지 쪽은 그나마 다 업황이 회복되고 좋은 쪽이다. 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고객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전기차 확산되고 있고, 지금 태양광 쪽 신재생 에너지 쪽 발전이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려면 결국에는 송배전망이 다시 인프라가 깔려야 되거든요. 더욱더 업데이트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전선과 전력기기인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LS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전선과 전력기기, 그 다음에 글로벌 쪽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재밌는 게 이 보고서를 쓰신 연구원님이 어게인 2007이라는 타이틀을 다셨더라고요. 그때가 무슨 때냐면 약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 중국의 고도 성장으로 인해서 소재라든지 자본재가 공급 부족해서 인프라를 막 확충하던
그죠? 세계의 공장이 막 올라오면서 그때 인프라를 확충하던 그 시대에 이 영광을 이번에 다시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양대 축이 재현하지 않겠나.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장기 사이클로 진입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코멘트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월봉 차트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한 해만 거의 한 4만 원 정도 언더에서 16만 원까지 4배가 전 세계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함께 특히나 중국의 그 인프라 투자 확충과 함께 이 LS가 2007년도에 한 4배 정도 올랐던데요.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애널리스트가 썼기 때문에 뭐 그런 그림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의 그림 어게인 2007이라는 왜 그 타이틀을 달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LS의 일단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까지 한번 그려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게 노란색이 이 실적 추정치 EPS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적의 추정 상향과 함께 주가도 같이 이렇게 우상향 짙은색 그림입니다. 같이 돌아서고 있다. 한번 컨센서스 트렌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핵심은 실적도 좋아지고 다 알겠는데 이거 근데 그 지주회사라서 싼 거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ROE와 PBR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기 자본 가지고 수익성을 잘 내는 기업들은 PBR도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식적으로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ROE가 한 10% 정도 나오는 기업은 적어도 PBR은 한 1배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게 우리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ROE가 20% 내는 기업이다. 그러면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 한 2배. 근데 ROE가 5%다. 근데 PBR이 0.5배다. 이거는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ROE 수익성이 작으니까 당연히 PBR이 낮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의 ROE를 잘 봐야 되는데 ROE가 지금 보시면 왼쪽의 그림입니다. 작년도 그다음에 올해 10%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림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PBR이 0.4배, 0.5배는 좀 수익성 대비해서 좀 싸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ROE와 PBR 관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회사들의 수주잔고까지 한번 보죠. 이렇게 전선 쪽 수주잔고 가파르죠. 특히나 이 변압기 송배전 쪽에 수주잔고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S는 긍정적인 그림으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림이고 지난번에 혹시 제가 이제 같이 우리 815 가족분들과 공부했을 때 이후에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점프업을 한 단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제 크게 올라온 게 아니라서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일단 그래서 가장 강하게 매수 강도가 들어왔던 업종 중에 전기 장비 쪽이 있었고 전기 장비 쪽에서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LX 일렉트릭 LS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업종이 자동차 부품 업종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업종은 여전히 횡보하는 이익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윗꼬리를 살짝 지금 올렸습니다. 51734인데요.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지켜보고요. 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어쨌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우리가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해왔던 종목이 계속 잡혔습니다. 화신. 네, 화신. 그 다음에 SL, 뭐 이런 종목도 우리 계속 공부했던 종목이죠. 서현 이화도 그렇고. 세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왜 미국 진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있고, 왜 투자 포인트가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기관 수급도 거기에 맞춰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현대모비스도 여기 있네요. 근데 매수 강도 기준으로는 뭐 0.09 정도 수준이라서 시가총액이 워낙 시가총액이 또 큰 기업이다 보니까 대형주라. 네,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금액 기준으로는 상당할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봤지만 탑 클래스 중에 들어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에너지 업종인데요. 에너지 업종도 지금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슬로우 했는데,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제가 다시 지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보시면 다시 우상향으로 실적 추정치를 애널리스트들이 상향시킨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업종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권에 둬야 되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아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후보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도 화요일 날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색 윗꼬리를 한번 꼬리를 한번 보시면 위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화학업종도 지금 컨센서스, 이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들이 상향 조정을 드디어 시키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대부분 누구냐? 제가 뒤에서 그려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고요. 일단 수급 들어온 화학업종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DL 이런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대형주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솔루션은 뭐 OCI 그다음에 우리 현대에너지솔루션 다음으로 지금 후발주자로서 태양광 중에서 태양광 쪽으로. 네,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셈스라는 종목은 조금 아마 요거 좀 낯선 종목들인데 제가 한번 가볍게 맨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그 뒤에 자세하게 한번 아셈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화학인데요. LG화학부터 이제 화학업종 내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LG화학부터 한번 볼 텐데, LG화학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LG화학을 말씀드릴 때 대표님께서 이제 살짝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거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워낙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괜찮겠나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는 유연한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안 좋았던 업종 종목은 지금 뭔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여도 에이 그때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를 저도 많이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이라든지 그런 업종이 항상 이게 다시 공부했었어야 되는 후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LG화학도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의 좀 실망을 많이 시켰고, 회사 정책이 그죠? 또 그다음에 주가도 부진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추억은 아니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뭔가 변화되는 움직임이 있을 때 혹시나 제가 이제 그런 포인트를 짚어드릴 때 다시 한번 그러면 그쪽 부분들을 중심으로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주식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업데이트를 가지고 왔고요. 어쨌든 LG화학의 지금 시장은 제가 모 사모펀드의 운영 전략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롱숏이 지금 화학주 중에서 걸려 있는데 롱 포지션이 LG화학으로 걸어 놓았고요. 숏 쪽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화학주 중에 후성이라는 종목을 숏으로 해놓은, 요새 후성 많이 올랐다가 좀 지금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죠. 제 후성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iPF6라는 이 그 2차 전지 소재가 가장 중요한 이 후성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초까지는 이 LiPF6 중국 가격이 괜찮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성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모펀드들은 이제 롱숏 전략을 좀 취하지 않습니까? 화학주 내에서도 롱숏을 취하고 있는데 후성은 조금 더 떨어질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난 숏을 쳐서 수익 낼 거야 라는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고, LG화학 쪽에서는 지금 롱 포지션이 좀 잡혀 있는 부분을 제가 사모펀드 쪽 동향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학주 내에서도 롱숏이 걸려 있는데, LG화학이 걸려 있는 부분은 물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2차전지 소재 쪽에 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양극 쪽에 유미코, 벨기에 1위 양재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LG화학의 PBR 밸류에이션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10년 동안의 LG화학의 PBR 밸류에이션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요.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그려왔는데 PBR 1.6배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쭉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이제 PBR 밴드 하단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1배 밑으로는 거의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6배 정도면 뭐 거의 뭐 중기적인 바닥 하단 부분을 터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기는 기대하기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소재주로서 PBR 1.6배라면 이제 아직까지는 뭐 올라갈 만한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에 대한 추정치도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하향 조정되다가 이제 드디어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매니저들이 편입을 하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 상향,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양봉으로 이제 고개를 하나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행보 구간 보이시죠? LG화 지난번에 여기 1월달 연초에 이렇게 행보했던 구간, 여기가 하나의 이제 에너지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00일선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60만 원과 65만 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는 한번 여기 저항에 부딪혀서 좀 쉬어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58만 5천 원 정도로 끝났는데 한 65만 원 정도의 타겟 목표를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LG화학 관련해서 네. 그 전 대표님을 한번 모시는 모실 네네. 뻔했으나 네네네. 막판에 거절을 하셔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LG화학이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지금 포인트 잡아주신 게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상장됐으니까 이제 뭐 빈껍데기 아니냐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겠지만 네네네. 네, 지금 소재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다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는 여기가 밸류 체인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드는 소재 그냥 솔루션에다 납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솔루션은 또 테슬라한테 또 들어가니까 네. 그 그림 때문에 LG화학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게 여의도의 지금 애널 그다음에 매니저 분들의 시각이시고,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고 있고, 또 화학주 내에서 그러한 이제 롱숏 플레이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참고적으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는다면 또 반대로 2차 전지 소재 LG에너지 솔루션 향 그 다른 소재 업체들의 주가에는 또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LG화학이 만약에 양극재의 그 1위 회사가 제가 벨기에의 유미코어라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캐파 기준으로 보시면 원래 인수하기 전에 지금 캐파일 거 아닙니까? 예상치가. 그죠? 에코프로 BM이 압도적이고 LNF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미코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버리게 되면 이제 캐파 기준으로는 거의 뭐 타 경쟁사들을 뭐 압도하거나 거의 능가하는 수준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경쟁 체제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하여튼 그 부분 밸류 체인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는 이쪽 같이 경쟁이 되는 그 업체들의 그 흐름까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아마도 같고. 근데 워낙 뭐 또 그런 성장하니까?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워낙 근데 수요가 좋아서 뭐 이런 이야기 또 당분간은 나올 것 같은데 전기차 그러나 때문에. 수요 좋다고 그러면서 네. 이제 기관들이 그래서 좋아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팔면 이제 또 우리 머리 아픈 거죠. 그것도 한번 잘 봐야죠. 그러니까 네, 인수하면서부터 만약 인수 이슈가 나올지 뭐 확정이 될지 그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중에서 이제 하나만 더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하나솔루션인데, 빨간색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의 동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센서스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나. 자, 하나솔루션도 지금 보시면 계속 우하향의 어닝 트렌드를 그리다가 드디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금야금 시키고 있죠. 드디어 그게 이제 보고서로 화요일 날 나왔고, 특히나 저희 KB증권에서도 하나솔루션을 화학주 내에서 탑픽으로 저희 백영창 연구원께서 이제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도 튀었고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도 드디어 우상향되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을 뭐 긍정적으로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에 이제 좀 자세하게 종목단까지 봤으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빨리빨리 제가 한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요일 날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탑 20 보면 기계업종 해인과 성강밴드 쪽인데, 우리는 성강밴드는 계속 공부했죠. 피팅 쪽. 화요일날 최고치 경신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그래도 계속 잘해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콘텐트리 중앙 지난 화요일날도 코멘트 드렸는데, 제가 또 휴일 사이에 또 영화관 분위기 또 제가 한번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영화관 쪽에. 그냥 범죄도시 2가 보고 싶었다 그래요. 범죄도시 2 재밌고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주라기 이제 개봉을 어제 했는데 뭐 평판은 살짝 엇갈리긴 하는데 마지막 시리즈 치고는 조금 실망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도 역시 기대만큼 나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엄청나게 큰 대작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탐 크루즈 형님이 탑건으로 드디어 6월 22일 날
돌아온다? 컴백을 하시거든요. 대표님 탑건이라는 영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뭐, 세월은 누가 이기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아마 2월 22일 날 전 세계가 아마 또 우리나라 또 탐 크루즈 또 팬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대작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다,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리 중앙이 또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사모펀드 쪽 한번 보시죠. 사모펀드 쪽 제가 아셈스 뒤에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아셈스 위주로 한번 뒤에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 대부분이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에 여전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콘텐츠리 중앙 이 부분을 이제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DL이라든지 뭐 화신 이런 종목들 쪽으로 연기금에서는 공략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투신인데, 자, 네오이즈가 이제 인터넷 업종입니다. 네오이즈가 이제 약간 이제 지주회사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좀 뭐 싸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최근에 뭐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니까 투신에서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새벽에 성장주들이 조금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성광밴드 쪽으로 투신이 많이 자금을 집행을 좀 했고,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런 뭐 산업재, 기계 쪽으로 투신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인데요. 외국인들은 전기 쪽이네요. 이렇게 전기 장비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영화관 쪽에서 외국인들은 CJ, CGV를 오히려 공략을 하고 있네요.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것은 콘텐츠리 중앙이 오히려 수급도 많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영화관으로 만약에 본다면 콘텐츠리 중앙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은 CJ, CGV를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 한쪽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매도 한쪽을 보시면 OCI가 지난 화요일 날 주가가 장중에 또 최근 들어서 고가를 경신을 하다가 조금 밀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보합에 끝났는데 사모펀드가 약간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모습이죠. 제가 그래서 이 정도에서 너무 급하게 달리기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연일 계속 자꾸 달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아마 올라오니까 아마 차익 실현 일부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는 코리아 서키트 기판 쪽에서는 역시 이제 휴대폰 쪽으로 조금 비중이 좀 큰 코리아 서키트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연기금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기타 나머지는 뭐 시총이 약간 0.1% 정도라서 그냥 눈으로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연기금 매도 종목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투신 쪽 마지막 이제 투신 쪽인데, 투신 쪽도 우리손 FNG, 그 다음에 한일사료, 마니커 이렇게 이제 최근에 테마주들 급등했던 테마주들 사료, 뭐 그다음에 육계 이런 돼지 이런 종목들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빠르게 오늘은 이제 기간 외국인 사고 파는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화학 업종 내에서 아셈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운동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운동화에 들어가는 나이키랑 아디다스에 들어가는 운동화의 접착제를 친환경 쪽으로 접착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 환경이 좀 유해한 본드로 많이 했다면 소재가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자료를 조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독성이 있는 솔벤트적 관련된 이 소재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접착 소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상장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데? 라고 하신다면, 여기 보시면 전방 고객사가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이런 운동화,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이잖아요. 그죠?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조금 덜 알려진 요 종목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소형주죠? 네, 소형주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전방 고객사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자동차 쪽에도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장재가 유해한 그러한 소재로 되면 우리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 하는 그 부분을 현대차와
이런 기아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동화, 그다음에 자동차 내장 소재 쪽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분기별로 그다음에 내년까지 계속 증설이라는 캐파가 확대되는 부분이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공모 신규 상장주거든요.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 공모한 자금을 가지고 캐펙스 투자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캐펙스에 지금 넣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모 자금을 가지고 시설 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투자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은 이제 그 보호 예수가 풀리는 그런 물량들, 그 락업 물량 풀린다라는 걸 그렇죠. 이야기하죠. 그 부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장 후 1개월에 해당되는 물량이 가장 지금 많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근데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최대 주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최대 주주가 물량 나올 일은 거의 이제 없기 비중이 때문에 높네요. 네네네. 47%, 네네, 맞습니다. 46.5%면. 그래서 최대 주주가 줄이지 않는다면 아마 요거가 마지막 소화돼야 되는 물량인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물량은 이미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런 건 있어요. 슈퍼 개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신규 상장주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변동성 예측이 안 되니까. 네네. 아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은 저도 이제 원래 상장되기 처음에 상장됐을 때는 별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상장됐을 때 몸값을 높게 받기 위해서 가장 화려하게 화장을 시키거든요. 본인의 뭐 실적이라든지 장부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출연하기 전에 제 얼굴을 가장 예쁘게 보이게 하고 제가 아침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잘 안 되는데 커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나름대로 신경 쓰고 오는데 네. 상장시킬 때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화려하게 자기 몸값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조금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직후에는 주가가 한동안 쉬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장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주가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상장주는 안 볼 거야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2월 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불확실성이 싫으면 좀 뒤에 보시는 거 괜찮고요. 다만 최근에 기관 사모펀드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락업 물량 1개월짜리가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급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미리미리 해보시는 거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동시효과를 보고 할까요? 어떻게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네네네. 네, 동시효과 한번 보죠. 네, 50분이니까 동시효과를 한번 보고. 네, 또 아침 네. 장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조금 재미없게 끝나는 그림이었는데요. 네. 코스피는 0.13% 하락 출발로 지금 예상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9분 정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은 그래도 0.09% 상승, 거의 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좀 밀렸지만 보합권 출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지금 흐름으로는 보합권 출발. 근데 만약에 장 출발하는데 외국인 수급이 생각보다 최근 며칠보다는 조금 안 좋게 딱 찍힌다. 그러면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쭉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족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 날 최근처럼 며칠 동안 강했던 그러한 그림보다 조금 쉬어갈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자제하시고요. 수급 흐름 아침에 장 출발할 때 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평정심을 유지한다라는 거. 네네. 네. 어떤 두려움 혹은 어떤 낙관적 그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거, 종목과 시장 여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시죠.
자, 네. 대형주 몇 개 동시효과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볼까요? 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방금 공부했던 것들 위주로 LG화학. 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화학 동시효과 아직은 한 8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2% 정도 상승 출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동차 대형주 부품주 중에 그 현대모비스 한번 볼까요? 네, 모비스. 네. 현대모비스는 보합? 일단 보합 정도 출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완성차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했는데요. 완성차 주가들도 일단 크게 밀리지 않고 현대차 18만 9,500원에 보합권 출발, 그다음에 기아차 한번 보죠. 기아차도 뭐 그냥 보합권 정도 출발 이렇게 지난 화요일날 뭐 괜찮았던 종목들 다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에 지금 예상 지수에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주들이 미국에서 살짝 쉬어가다 보니까 1% 정도 약간 하락 출발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까지 하이닉스는 보합 정도, 네, 이렇게 일단 대형주들은 호가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참 그거 네네. 화요일 날 삼성전자 기관이 그렇게 매도했는데도 네. 그 시장 전체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빠졌는데도 네네. 괜찮았던 거예요. 네, 화요일 그렇죠. 시장이. 네. 그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변곡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전문가분들도 많았고, 네네네. 또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았을 건데, 하여튼 오늘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뭐 힘든 시기는 뭐 삼성전자가 거의 많이 지났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한번 또 선방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대형주 그다음에 지수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면 오히려 저 개별 종목 쪽에서 오히려 또 틈새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수급 좋았던 개별 종목 한번 마무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 계속 했던 종목 업데이트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파미세일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줄기세포 원래 관련 종목인데 업종 분류로는 화학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내에서 바이오도 있는데 케미칼 사업부도 있거든요. 근데 케미칼 사업부가 최근에 업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쪽인데, 화요일까지 업데이트된 수급을 보시면 상업펀드도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고, 누적으로 와, 연기금 쪽에서 그죠? 뭐 거의 계속으로 매집을 하는 모습. 그래서 기간 전체로 봤을 때 이 파미세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량을 다 팔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파미세일은 좋은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 파미세일에 대해서 업데이트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증설 이야기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6월 정도에 이 공장이 증설된다. 그래서 이 증설 모멘텀으로 주목을 해야지,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주목하기보다는 펀더멘탈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공장 증설할 정도로 지금 이 뉴클레오시드라는 이 원료가 mRNA 원료가 좋다. 너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공장을 한번 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없어 보이나요? 네, 1공장이 우리 네. 저기 은퇴하면은 같이 저거 합시다. 네네. 키맨의 심부름센터. 저 뭐지? 그거. 우리 그 영어를 흥신소. 흥신소? 탐정. 뒷조사하고 하는데. 탐정. 네. 탐정사무소. 네, 기존 시설은 1공장인데 2공장 여기가 이제 6월달 정도에 오픈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2공장이 거의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지금 5월 말이니까 당연히 다 지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시운전 곧 출발하고 있고, 또 3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지를 지금 보시면 2공장 쪽은 기존에 있는 공장이 뭐 3,000평 미만이었다면 이번에 3공장 부지는 거의 5,000평 정도로 지금 더 크네. 부지만 일단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뭐 업황이 괜찮으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생산 캐파는 2024년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그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증설과 함께 매출액도 이렇게 볼륨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원료 자체의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18% 정도로 매년 성장하는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세죠, 이 원료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파미세일의 펀더멘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 투창 이슈로 이렇게 갭 상승했다가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짚으시는 거 보이시죠?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상승
상승갭은 메우면 안 된다라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하락갭은 빨리 메우는 게 좋고 상승갭은 안 메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메우는 거 봤을 때 추가 상승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기관들 수급이 연기금 중심으로 아주 강하기 때문에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된다면 역시 판미세일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로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슬슬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는데 네. 그러나 어쨌건 이 개별적으로는 이 이슈가 좋은 거긴 하지만 네네네.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이오, 파미셀도 마찬가지겠죠. 네네네. 이 기업 밸류 가치 이 부분에서는 뭐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 네. 근데 바이오라서 이제 오늘 금리 올랐고 성장주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있는 바이오면 그나마 괜찮은 거죠. 이 회사는 숫자가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도 아마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PR이 어떻게 되죠? 숫자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비싸긴 한데 제가 숫자는 지금 다시 봐야 되겠지만 원래 바이오는 아예 숫자가 없죠. 그렇죠. 네, 숫자가 없는데 파미셀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잠깐 그렇지. 보죠. 찜찜해. 네네. 예, 확인을 끝내고 네, 가야지. 바로 한번 숫자는 우리가 한번 보면 되니까요. 자, 판미셀 한번 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바이오주 우리가 기대감으로 사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인 영업이익이라든가 네. 예,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기본적인 밸류는 한 번씩 꼭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판미셀. 우리 키맨님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네네네. 내가 바이오를 의심하는 거죠. 네. 자, 요게 보시면, 자, EPS가, 연간으로 봐야 될까요? 조금, 추정치가, 여기 보시면, 159원으로 나오는데, 보고서로 그냥 바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키움 증권의 보고서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마 추정치가 나와 있을 거니까. 자, 한번 보시죠. 네. 하여튼 볼 때 항상 재무제표들은 한번 사기 전에 괜찮다 싶어서 사실 때는 네네. 한번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네.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서 투자하는 거와 모르고서 그냥 단지 그냥 좋다라고 투자하는 거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현재 같아서. 차이죠. 네. 자, 지금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1분기에 50억 정도 했네요. 50억 정도 했으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연평균을 하게 되면 200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이니까 그것만 따졌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47배.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밸류에이션 딱 보면 그래도 밸류에이션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네. 이제 1분기 숫자가 이제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2분기에 증산을 하잖아. 6월 달에. 그러면 50억이 베이스로 앞으로 분기별로 이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47배라는 숫자 보지 마시고 그리고 바이오 성격인데 오히려 숫자가 있고 증익되는 분기별로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답니다. 약간 아직도 의심을 떨치지 못하시는 약간 느낌입니다. 그래도 네. 아무리 성장이 그래도 47배 앞으로 낮아지겠죠. 이제 실적이 올라오면. 네네네. 그 매출이 지금 이익이 2배로 들어도 그러면은 24배. 근데 매출이 45% 영업이익이 200%씩 증가하면 저는 퍼가 한 20배 이상은 충분히 줘도 될 것 같거든요. 20배, 30배. 그래서 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섹터마다 또 종목마다 그 투자의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 그러나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내가 어느 가격에 팔 것인가. 네.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르면은 얼마를 더 먹을 것이냐. 뭐 이러저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바이오주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왕이면 빼놓고. 그렇죠. 네네. 아니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저 네네. 기업 가치 좀 저평가 받는 괜찮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네네. 정 찾을 게 없으면이 아니지. 가만있어 봐. 이러면 또 우리 키맨님이 또 밤새 준비했는데. 네. 예, 하여튼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특성들을 좀 이해하면서. 예상 지수가 아까 8분 전보다는 조금 낮게 출발하네요. 역시 기대는 아닌데 우려했던 대로 지금 시장이 약간 오늘 좀 쉬어가는 그림이 확실히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네. 물론 그 순간순간에 그 기쁨은 즐길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종목에
그 어떤 기본적인 가치, 밸류, 그 다음에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죠. 그래야지 네. 불안하지가 않죠. 모를 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잘 모를 때 무섭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실수하게 되고. 네, 그리고 키맨을 너무 전적으로 다 100% 믿지 마시고 꼭 점검을 우리 대표님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약해지는 키맨님. 네. 네. 아니에요. 근데 사실 누구를 믿겠어요. 근데 네네. 믿기는 하되 그 믿는 거에 대한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지 그렇죠. 본인이. 네. 그래야 그게 내게 되니까. 네. 그렇다고 이거 괜찮다 그래서 키맨님 말 믿고 샀다가 이거 언제 팔아요? 또 계속 이거 물어볼 네, 수 없잖아요. 스스로 판단해야. 키맨님 믿고 샀는데 물렸는데 책임져요. 뭐 이렇게. 책임은 져야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우리 키맨 민재기 팀장님과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한 10시까지 네. 계속 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뭐 좋은 소식이 있겠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